여드름과 음식물 섭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거나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10년 전부터는 점차 특정한 종류의 음식물이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의학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발표가 되고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사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인 펍메드에서 여드름과 이렇게 음식물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드름이 발생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섭취한다고 해서 여드름이 1대1의 상관관계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근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선 이제 혈당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혈당이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상대적인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수가 뭐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보통 이제 70 이상을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진 음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고요. 쉽게 정의하자면 이제 소화 흡수가 조금 빨라서 급격하게 우리 혈중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아주 좋아하시고 즐겨 드시는 그런 디저트들, 케이크라든지 빵이라든지 면 종류, 튀김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유가 포함된 제품이라든지, 요즘 몸짱이라 해서 이런 근육이라든지 날씬한 몸매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식사 대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게 이런 유청 단백질, 우유에서 유래된 그런 단백질들이 많이 포함된 보조식물들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또 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술이나 음료 등이 여드름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그 음식들이 어떤 원리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들을 드셔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간에서는 인슐린성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같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하는 역할들이 수없이 많지만, 피부에서는 혈액을 타고 피부에 도달했을 때 피지샘을 자극을 하고 피지샘의 크기가 좀 커지게 하는 이제 촉진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각질 자체를 조금 두껍게 해서 만들어진 피지가 피부 표면으로 쉽게 배출이 되지 못하게 조금 유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면역 상태나 염증이 어떤 밸런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염증이 좀 쉽게 생기는 체질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식단을 잘 해서 좀 건강한 음식을 드셨을 때 염증이 잘 생기지 않고 조금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게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향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뭐 어떤 식습관을 가지셨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셨는지에 따라서 평생 같은 사람에서도 계속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를 하며 모공이 넓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적절한 여드름 치료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모공이 넓어지거나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공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제 피지샘의 크기, 직접적인 이제 피지 분비량과 상관이 있는데, 가장 큰 요소는 결국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나지 않을 때조차도 여드름이 잘 나는 성향의 피부를 가지신 분은 원래 여드름이 나지 않는 분에 비해서는 모공의 크기가 커져 있고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이란 질환의 본질이 결국에는 단순히 피지 분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과도한 피지 분비와 여드름균의 작용, 또 염증 반응의 이제 진행에 따라서 모공 주변 조직이 반복적으로 파괴되고 손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되고 만성화되면 모공의 입구가 아주 넓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을 치료하는 대부분의 원리는 과도한 피지 분비를 줄여주고 또 그에 수반되는 염증 반응과 조직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치료를 할 때 있어서는 조금 더 단순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피부 표면보다 좀 낮게 패여 있는 흉터냐, 아니면 오히려 이제 피부 표면보다 좀 더 많이 튀어나와서 오히려 두툼하게 이제 두꺼워져 있는 흉터냐,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흉터의 높낮이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충분한 치료 기간만 이제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정상에 가깝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흉터는 뭐 무엇보다는 치료 시기가 좀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흉터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인 흉터 바닥에 좀 붉은기가 남아있을 때 치료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유는 좀 더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요. 치료 방법이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또 불완전하지만 이런 이제 붉은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아직도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좀 피부가 재생되는 그런 반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흉터 바닥이 붉지가 않고 그냥 주변 피부색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단지 흉터의 높낮이가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또 다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너무 손상이 심해서 이런 이제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모낭이라든지 솜털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지샘, 또 땀샘, 또 어떤 정상적인 그런 이제 모세혈관의 분포가 우리 피부 색상을 또 결정하는 데 많이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막과 같은 이제 황폐하던 이제 조직에 형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흉터들은 화상 흉터, 또 오래된 튼살, 심한 여드름 흉터에서 이제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흉터들을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실 때 보면은 정상 피부결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반짝반짝 좀 반질거린 느낌, 광택이 나거나 또 색조 자체가 정상 피부보다는 좀 희끗희끗한 색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변화까지는 이제 아직은 현대 이제 의학, 지금 현재 이제 어떤 피부과적인 시술 방법으로는 완전히 복구시키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흉터가 애초에 너무 심해지지 않게, 또 특히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는 흉터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는 걸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결과